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제가 오프닝에 역대 보수 후보 중에 최약체 아니냐. 이게 건강도 좀 많이 약해 보여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그 김문수 후보가 막 완전히 깡마른 체질이죠. 저도 좀 마른 편인데 뭐 저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깡마른 체질이야. 그래서 이게 좀 멸치 비스무리한 이런 좀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안 그래도 좀 약해 보여요. 외견상으로 봐도 외모로 봐도 좀 약해 보이는 거지. 그런데 뭐 외모만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발언을 한다든지 이상한 행보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김문수는 이재명과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본인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의 정신 건강과 저는 이제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게 이 김문수 리스크,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한마디로 김문수 리스크다. 입만 벌리면 사고가 터지고 하루에 한 건씩. 어제도 이게 최혜병 온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최혜병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뭐 이분이 이게 좀 치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또 망언을 했어요. 가락시장에서 출정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요즘 안 그래도 이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대선 후보나 되는 양반이 그 희덥지 않은 이런 농을 하다가 결국 이게 좀 시끄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역대 최약체 후보 김문수 후보의 오늘 또 1일 1망언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가락시장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뽑아서 가락시장 홍보대상 임명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는 성차별적인 좀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좀 논란 좀 불안불안하다. 미스 가락시장이요? 예, 미스 가락시장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자, 기자님.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후보님 엄청 팬이십니다. 대표가 아직 안 오셨어요. 여기 배현진 의원은 요 지역이니까 잘 아시네요. 박정원 의원은 바로 을. 예, 저는 갑입니다. 갑천. 여기는 성공원로 오시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여기. 예. 여러분들 여기 어디 오셨어요? 식사장 바로 준비해드릴까요? 저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터줏대감이 예. 터줏대감이. 그 홍보 대사로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그 홍보 대사로 자주 오셔요? 아니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상인에서 배현진 의원은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쓰실 거예요? 유유신데 돈이 좀 그래도 이거 부탁을 해야지. 그렇죠. 제가 부탁을 해야지. 부탁을 해서 나는 아니 내가 뭐 요즘에 제가 보니까 시장에도 홍보 대사도 굉장히 이제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그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현진 의원만 워낙 유명하시고. 네, 배현진을 이제 미스 가락시장으로 그 분위기 봐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제 참 그
김준일 평론가는 이거 성차별적 발언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요즘 시대 뭐 미스 코리아도 이제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뭐 의원을 앞에다 두고 뭐 미스 가락시장이다. 미스 가락시장 하니까 좀 느낌도 좀 이상하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배현진이 발끈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 무슨 시장 미스 이거 좀 느낌이 좀 안 좋은데 근데 뭐 배현진도 좋다고 이제 깔깔대고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농담이랍시고 할 수는 있는데 분위기가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한 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꼰대들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통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몇 차례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 뭐 별로 재미도 없을 뿐더러 이게 다소 이제 그 배현진 입장에서는 이게 좀 민망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 이게 가락시장 하면은 이제 딱 뭐 여러 가지가 또 연상될 수가 있잖아요. 가락시장을 제가 한번 최근에 가봤는데 이제 수산시장이 이제 유명하고 이제 회 먹으러들 이제 많이 가시고 뭐 그러시죠. 그리고 지금 벌써 채팅창에도 이게 음란한 이런 또 유머를 이 기회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말을 적당히 하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이런 게 이제 센스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먹잇감을 주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게 미스 가락시장 이거 좀 느낌이 안 좋지 않냐 이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뒷붙이려는 어떤 말이 있었는데 이걸 여기서 제가 한마디를 더 하면은 채팅창이 또 난장판이 될 것이다. 또 온갖 음담 패설과 또 성적인 농담과 그 성추행, 성희롱에 막 거의 근접하는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바로 직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멈춰줘야 된다. 그래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채팅창을 제가 지금 보니까 또 배현진을 성희롱하는 이런 채팅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현진이 더 문제라고 봐요. 저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뭐 그 자리에서 제지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똑같은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지. 지금 뭐 유권자들은 여성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뭐 중원, 두원, 세 번, 네 번 웃길 때까지 한번 끝까지 웃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제 걱정됩니다. 저는 그게 뭐 이제 뭐 성차별적인 발언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도 뭐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김준일 그 평론가처럼 저는 이제 성차별보다는 안 그래도 요즘 그 경기가 안 좋고 소영세 상인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이러는데 뭐 가락시장 쪽도 뭐 예전만 못할 거예요 지금 경기가. 근데 가락시장을 저거 2번 죽이는 저거는 그 뭡니까 자영업자 죽이기 아니냐. 이게 가락시장을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이거 미스 가락시장이라니. 안 그래도 지금 가락시장이 예전만 못한데 가락시장 이미지 아주 똥칠을 합니까 거기다가? 우리 가락시장 상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 국회의원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뭐 미스 가락시장 이런 얘기나 나오고 그 누가 가겠습니까 그거? 가고 싶어도 안 가지? 적어도 일찍들은 안 갈 거 아니야. 일찍 안 가지. 저는 이제 뭐 홍준표 씨도 그렇고 저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 저도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20대 때만 해도 뭐 성차별이 대단히 이제 만연돼 있는 뭐 분위기였으니까. 저도 막 학생 때 막 그랬어요. 뭐 농담반 진담반 그래갖고 뭐 아침부터 여학생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화장을 하면은 화장이 아무래도 서툴지. 서툴고 막 립스틱 같은 거 막 이상하게 막 쥐잡아 먹은 것처럼 막 그려놓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약 올리고 그랬어요. 막 신입생들 들어오고 그러면은 여학생들한테 아침부터 재수없게 아침에 이제 뭡니까 수업 기다리고 있을 때 여학생이 막 개발세발 화장하고 막 들어오면은 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쥐잡아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에 남성 우월적인 그런 문화에 이제 많이 젖어 있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까지도 그래. 우리도 조심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막 툭툭 나와요 그게. 그리고 예전에 뭐 후배들이랑 술 한잔 먹다가 후배들 막 툭툭 찌르더라고. 형 그럼 큰일 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그런 농담 하잖아. 막 성적인 농담하고 뭐 음담 패설하고 그러니까 야
형 큰일 나. 형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막 그러냐고. 뭘 내가 왜 임마 왜? 나 웃기려고 한번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술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젊은 애들하고 뭐 그런 생각 좀 했었는데 이제 뭐 그 홍준표 뭐 김문수 뭐 이런 양반들 이제 한덕수 뭐 나이가 이제 70대고 70대 때 뭐 그 홍발정도 뭐 대단했잖아요. 예? 홍준표 씨도 그 뭐 돼지발정제 이런 거 책에다 썼다가 뭐 난리가 나고 뭐 여자가 뭐 설거지나 해라 뭐 그런 얘기하고 뭐 어디 무슨 촌년을 내가 데려다가 뭐 출세했네. 예, 자기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인가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부인이 어디에서 뭐 태어났는지 모르겠더니 그 일타 쌍피로 죽여버린 거지 홍준표가. 그 지역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예, 그래서 뭐 어디 촌년 출세했네 뭐 나만 나가지고 뭐 이따위 소리 해가지고 한참 또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이랬는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젊은 층의 뭐 감수성, 시대의 변화 이런 건 뭐 전혀 인식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 씨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왜 저러나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 저기 선거 캠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또 느낀 게 뭐냐면은 그 가락시장 가서 이제 밥 먹는 거 시장 상인들하고 뭐 식사하는 것까진 좋은데 아니 하필 하고만은 가락시장 가면 식당들 대단히 많습니다. 뭐 좋은 식당들 많은데 아니 허구 많은 식당 중에 순댓국밥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 저 뭐 캠프에 블랙 요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있더라고. 김문순대다 그러고. 예? 아니 허구 많은 데서 뭐 정면 돌파하자는 거야? 예? 자기 그 김문순대 해프닝을 정면 돌파하자. 그래갖고 뭐 순댓국밥 먹으러 가는 겁니까? 계속 유권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줘요, 제가. 김문수 캠프가 하는 일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0일이 지나가면 참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하루하루가, 지뢰밭 위에서 춤을 추는 격이야, 제가 볼 땐. 지뢰밭 위에서 막 그냥, 망나니 춤을 추고 있는, 내일은 또 무슨 사건이 터질까,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터질까. 저래가지고 무슨 대선을 합니까? 저 정도 실력 가지고 입만 벌리면 사고가 나는데 그렇다고 입을 안 벌릴 수도 없고 대선 후보가.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뭐 지금 그 김문수는 뭐 빅텐트를 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빅텐트에는 뭐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 제가 빼먹고 갈 뻔했네. 저는 참 배현진 의원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언젠가는 보니까 홍준표 옆에 딱 붙어 있다가, 하여튼 이기는 편, 우리 편은 여의도에서 최고인 것 같아, 배현진이. 줄 서는 데는 거의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MBC에 있을 때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배현진이 뭐 MBC 뉴스 메인 앵커를 맡는 과정이 김은혜와 비슷하다. 뭐 이런 좀 썰도 있었는데, 뭐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김은혜하고 비슷하대.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김은혜는 또 어떻게 앵커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순진하게 김은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앵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 그러면은 저는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을 당하잖아. 그러면 또 마포소에 또 끌려가야 되잖아. 그래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뭐 메인 앵커가 됐다. 이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배현진도 뭐 그렇다라는 뭐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권력에 언제나 옆에 있어. 측근에 가장 가까운 곳엔 배현진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배트머스지다 이게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배트머스지가 대선 후보 경선 때는 한동훈한테 또 딱 달라붙었어.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제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배트머스지가 한동훈한테 딱 달라붙었길래 와 저거는 뭐 한동훈이 이기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확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뭐였냐면은 이기는 쪽으로 붙는 것이지 이기는 쪽에 붙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기는 쪽에 붙는 게 이기는 쪽에 붙는 게 아니라 이긴 쪽에 붙는 거야. 이긴 쪽에. 그러니까 언제나 배현진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한테 붙어 있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선 끝나면은 다시 한동훈한테 갑니다.
이준석한테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배트머스지 예, 볼 때마다 참 신비롭고 야, 참 대단하다. 저 정도 어떤 멘탈은 있어야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거구나. 예, 저 정도 비위는 있어야 예, 여의도밥 먹고 사는 거구나. 예,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김문수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빅텐트 자유통일당 염두보다는 한덕수, 이준석, 이낙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 결국은 이제 자유통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 우린 하여튼 텐트 쳤다. 야, 텐트 쳤다. 텐트 쳤잖아. 자유통일당하고 국민의힘이 하나 됐다. 그래서 자유의 힘? 아니면 통일의 힘? 통일의 힘 괜찮네. 운동권 출신이니까. 야, 이거다 진짜. 예?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자유통일당하고 이번에 합당을 해가지고 통일의 힘으로 바꾸자. 그러면 과거 운동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통일의 힘, 그리고 노동의 힘, 이런 거 좀 너무 세니까, 민중의 힘 이런 거 세니까 자유통일당하고 합당을 하는 척 하면서 당명을 우리가 자유통일당하고 합쳤으니까 통일의 힘으로 하자. 이렇게 가면 되겠네. 통일정당으로. 그래서 아무튼 뭐 김문수가 뭐 빅텐트를 친다고 그러는데 텐트는 뭐 크게 쳤는지 어쩌든지 모르겠는데 텐트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반면에 자,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진짜 빅텐트를 치고 있다. 진보 후보 단일화를 역사상 최초로 제가 이뤄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빅텐트에 참여한 정당이 민주당을 제외하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4개 정당이 이미 이재명의 빅텐트에 참여를 했어요. 민주당 역사상 가장 폭넓은 연대를 이재명 후보가 실현을 했습니다. 그 일부 사람들은 뭐 이재명 일극체제니 이재명 독재니 뭐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대한민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정치 세력들을 포용한 적이 없어요. 최초야.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홍준표하고 지금 손을 잡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 근데 홍준표 지지자 모임 홍사모가 오늘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홍사모 회원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데 저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봐요.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들이 저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제가 봤는데 저짝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개별 의원들이 오는 경우들은 있었어. 뭐 무소속에 있던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뭐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보수 정당의 의원 중에 일부가 온다든지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봤지만은 대선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통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 민주당으로 이건 아주 드문 경우고 이번 대선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저는 성과라고 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게 될지 어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현주 의원이 좀 역할을 했다. 이현주 의원이 좀 보이시죠? 이현주 의원은 이제 이러려고 공천을 준 거예요. 이러려고 복당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제 이거 좀 아쉽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이병태 교수, 홍준표의 책사다 카이스트 전 교수인데 이재명 선대위에 조인을 하겠다 본인이 이제 SNS에 밝혔고 또 언론 보도도 나와서 이병태 교수가 이제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당내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합류가 일단은 거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이병태 교수가 캠프에 합류하는 거, 그 다음에 홍사모가 지지하는 거, 요게 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홍준표 세트다. 홍카콜라 세트. 뭐 저기 뭡니까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은 세트 메뉴 있잖아. 세트 메뉴.
예. 그 홍버거 세트. 요렇게 해서 요 사람들이 지지 선언을 하고 이병태 교수는 민주당 캠프에 합류를 하고 예, 이런 방향으로 판이 짜여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낭만적 정치인이라고 했나요? 낭만적 정치인 홍준표를 그리면하고 어제 SNS에 예? 글을 올렸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다 준비된 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그림이. 홍준표 쪽과 상당히 깊이 있는 예, 낭만의 정치인. 이것도 바로 준비해가지고 예? 민주당 쪽에서 이런 홍보물, SNS 홍보물을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띄웠어요. 이재명 후보가 SNS에 글을 쓰자마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예, 이런 글을 쓰자마자 예, 요걸 바로 또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 나누자. 요거 좀 뭐가 교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세트가 움직인 것 같다. 제 느낌에는 홍준표가 과연 뭐 대선 전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할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진 않겠죠. 예,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와 이재명 후보의 막걸리 회동 정도는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하와이 가 있는데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여기 가 있는데 홍준표가 하와이에서 돌아오면 이재명 후보하고 막걸리 회동 정도는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의미심장하죠. 선거전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보수 정당의 후보였던 사람이 이재명과 만나서 막걸리를 한잔한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저는 정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대선에 이기느냐, 대선에 표가 되느냐, 마느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김문수와 국민의힘 점점 날이 갈수록 극우화되고 있고 이게 내란 정당화되고 있는 이 당을 철저히 고립시켜서 이 기회에 완전히 간판 내리고 매장시킬 수 있는 해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어떤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를 이재명 후보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는 이번 대선의 어떤 하이라이트, 그죠? 승패를 떠나서, 예, 승패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은, 아니, 뭐, 여론조사 하면 50% 넘게 나오고, 이재명이 다 이기는 판인데, 뭐하러 그 홍준표까지 끌어들이느냐. 예?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전략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더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같은 범죄 정당, 내란 정당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보수 세력을 정상화시킬지. 보수 세력이 정상화가 돼야 대한민국 정치의 양극화가 해소가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야. 이거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의힘이 정상적 위치로 와야 돼요. 정상 보수로 와야 된다. 그래서 집권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해야 되겠다라는 플랜이 있는 거예요. 플랜이. 이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보수 세력들도 어떤 형태로건 연합을 해야 된다. 예컨대 지금 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같은 진보 정당들과도 연합을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조건에서 진보당 좌측에 있는 진보당하고도 손을 잡고 어제 이제 좌우 이재명 후보가 그 인터넷에 좌우 연합정부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내기도 했는데 자 오른쪽으로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해서 진짜 극단적인 세력들 뭐 오른쪽에 있건 왼쪽에 있건 극단적인 세력들은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만들고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큰 그림을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와 손을 잡아서 보수 정치를 좀 정상화해보자. 이런 그림을 저는 그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이병태 교수를 이제 영입을 안 하기로 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그 민주진보 유권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일반적인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 도저히 수용하기가 힘든 발언들을 했어요. 수용하기 힘든 발언들을 했다. 그래서 뭐 친일 발언이라든지 또 참사 관련된 뭐 이런 망언이라든지 그래서 이분을 지금 캠프로 받아들이는 건 저는 이제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이병태 교수 이건 뭐 개인의 자질 문제예요. 복만살님 사이다와 콜라와 만나서 막걸리를 마신다. 그날은 막걸리 양조작 매진될 때 전부 시원한 것들이군요.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공통점이 있잖아. 탄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병태 교수를 뭐 영입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전략적으로 민주당의 보폭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합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다와 콜라가 만나는데 사이다와 콜라가 섞이면 안 되죠. 근데 사이다와 콜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탄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구동존이라고 해요. 같은 것은 구하고 차이는 그대로 남겨둔다. 그래서 서로 같은 부분을 가지고 연합을 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지금은 내란종식이라는 내란정당 해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구동존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하고 민주당도 색채가 달라요. 다른 면이 있어. 근데 같은 면도 있죠. 같은 면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하는 겁니다. 이게 연합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과거 불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일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옛날 일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야. 절대 손을 못 잡는 거죠. 각자 따로 가야지. 근데 옛날 일은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손을 잡기로 했으니 옛날 일은 과거 불문 묻어둔다는 겁니다. 옛날 일을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서로의 차이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그래야 연합정치, 연대연합이 성공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권자들이 공감하기 힘든 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뭐 등용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홍준표 쪽에서 이병태 교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건전한 인물이 있다라면은 저는 대담하게 끌어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끌어안아서 국민의힘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기회에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그죠?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확장 전략 저는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도 이런 대연합이 필요합니다. 집권 이후에도 대연합이 필요한 거는 국정 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예컨대 개헌 문제도 하나 걸려 있어요. 이제 개헌의 장벽을 돌파를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집권 초기부터. 이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북 문제도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역대 민주정부들,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그런데 남북 관계에 결정적인 어떤 돌파구가 열리면은 언제나 이 보수 세력들이 발목을 잡았어. 근데 보수 세력까지 설득을 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큰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거고요. 홍준표 얘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늘 안철수가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노파심에 드리는 말이라고 전제하면서 홍 전 시장에게 이재명의 사탕발림에 결코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시장님의 정치적 스탠스에 변화의 기류가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혹여 1%라도 이재명 후보와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고 계신다 해도 절대 손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홍 전 시장에게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한다. 좌우 통합정부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고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자라며 손짓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일부 홍 전 시장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돕겠다며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 우리는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과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결국 불발되긴 했지만 홍 전 시장의 경제책사였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의 이재명 캠프 합류설까지 제기되자 안 의원은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의원은 홍 전 시장을 향해 지지층들이 이재명 측으로 가는 흐름을 단호히 제지해달라며 이재명 후보를 맡고 우리가 다시 일어섰는데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안철수가 좀 눈치챈 것 같죠. 예, 여기서도 안철수가 무슨 좀 감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SNS에 낭만적 정치인 홍준표라는 글을 쓰시면서 홍준표의 좌우 통합 정부에 깊이 공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좌우 통합 정부에 깊이 공감을 한다. 이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도 좌우 통합 정부를 구성할 생각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탕발림이라고 안철수가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탕발림이라는 거는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예, 뭔가 이게 당근을 주고 유혹하는 걸 우리가 이제 사탕발림이라고 하는데, 자, 안철수가 뭔가 감을 잡은 거 아닌가? 무슨 사탕발림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사탕발림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우 통합 정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가 대선이 끝나기 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접촉을 할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홍준표를 뭐 합리적 진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힘들지만 낭만적 정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정치인의 낭만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가 쓰임새가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 빨간 점처럼 이 파란 바탕에 빨간 점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엣지 있지 않습니까? 유니크하지 않아요? 포인트가 되잖아. 이 빨간 점 하나가. 공교롭게도 이름이 홍준표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이나 대선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 빨간 점 하나 찍는 거 아닌가? 이런 한번 상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홍준표가 움직인다면요, 대선 판도는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겠죠.